이제 저는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해결할 문제를 동정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일단 정인이 입양 부모는 정인이 입양을 마케팅 용어로 했죠. 마케팅 하려고 자기들 마케팅용으로 입양을 해서 사람들을 보기 좋게 자기들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입양을 한 거예요. 위선을 포장하기 위해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위신과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이득이 되니까 이런 위선적 행동을 하죠.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양의 동기는 이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귀찮아지니까 아이를 학대한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패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부 초기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쌍한 아이, 불쌍한 유기동물, 뭐 불쌍한 위안부, 불쌍한 아프리카, 불쌍한 환경 이게 불상자 붙어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운동들을 특히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전 종교와 뭐 정치 좌파 이런 쪽에서 그런 거를 하면서 동정을 코인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되게 욕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제 눈에 아 저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위선적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이게 걸리면 저는 그냥 갈기잖아요. 특히 이제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내가 야 저것들 비즈니스 하네 라고 확 들이댔다가 다행히 최근에 이제 올해가 2020년에 위안부 운동이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했고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 활동가들을 위한 그들의 위신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나의 패턴인데 우리 사회에 되게 만연한 패턴입니다. 이게 이런 식의 비즈니스가 동정을 코인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이거 최악의 비즈니스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성자, 인양, 코스프레를 하죠. 저는 이런 성자 코스프레에도 진짜 런더리가 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지식인 코스프레도 아주 많죠. 그냥 자기가 하는 메시지에 의존을 하면 되지. 그래서 학력 위주하고 학위 위주하고 가짜 논문, 가짜 착함, 위선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입 밖으로 내면 또 가짜 착함, 이런 얘기에 따르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꾹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전혀 연예인들 그리고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되게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너가 연예인을 하려면, 너가 유튜브를 하려면 공인 드립치고 이런 거 정말요. 진짜 런더리가 나는데 다시 이제 정인이 얘기를 가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는 무언가 애착 대상이 생겼을 때 자꾸 거기서 우상이 탄생을 해요. 뭐 동물 보호의 영웅, 뭐 무슨 영웅, 뭐 아이들 그러면서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건 교감과 메시지지 강요된 감정과 그러니까 교감을 하면서 교감하고 공감한 메시지를 감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공유하는 거지 그걸 감정과 메시지는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린 되게 강요를 해요. 희생, 떠넘기기, 위선 그리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도 되게 잘못을 했죠. 저는 이 정인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감지되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됐건 병원이 됐던 애가 중환자가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돼야 경찰이나 병원이 감지하는 거 이런 거에 이런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 범죄와 이 경우에 사회가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건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특히 영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어떻게 감지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적 존재가 아니고 특히 영아들 사회적 존재가 아니니 뭐 유아원을 다니는 최소한 유아원을 다녀야 사회적 존재로 타인이 감지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키울 때는 부모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처할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엄벌해야죠. 엄벌해야 되고 그리고 가중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영아에 대한 범죄는 진짜 사회가 무거운 죄로 다룬다라는 그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건 내가 하다 걸리면 큰일 나겠다는 엄벌해야 되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아무리 영유아기의 아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사회적 체크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죠.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백신 접종, 그리고 아이의 영양 상태, 질병 검사, 발육 상태 등등을 계속 의무적으로 체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부모가 병원을 가서 하든 보건소를 가서 하든 아니면 누가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하든 이런 거를 애들의 상태에 사회가 꼭 체크해야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제도화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 조항으로 만들면 또 그것 또한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 인센티브도 같이 주는 거죠. 백신 접종할 때 애 기록하고 공짜 플러스 하셨으니 얼마 받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는요, 여러분 그만큼 돈을 써야 될 만큼 대한민국이 절박해요. 그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바우처를 뭐 식품 바우처를 하던 뭐 지역 상품권을 주던 뭐를 하던 애들을 뭐 3개월이면 3개월마다 체크, 뭐 백신 접종, 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체크, 이런 걸 하면서 뭐 애의 청력 테스트, 뭐 인지 능력 테스트 같은 걸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중간중간에 아이의 상태를 공적으로 남기는 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가부 예산만 뺏어와도 충분히 가능하겠네. 쓸데없는 여가부가 또 흥분하기 시작한다. 뭐 성인지 예산 35조?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기 없는 여성들에게, 욕 나오면 안 되지. 쓸데기 없는 여성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여성들에게 뭔 돈을 그렇게 퍼주냐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직접 이렇게 애들이 와서, 부모가 애를 데려와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 애를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부모가 애를 안 데려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체크해봐야 되겠죠. 사회복지사가 그럴 때 직접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애들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사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하고 비용 편익 분석해서 어떤 거를 해야 가장 유효한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서, 그래도 빈틈이 생기고 구멍이 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났을 때 이런 뭐 어떤 비극 앞에서 너무 이례적이고 감정적인 캠페인으로 그때그때마다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비극 앞에 감정만 소모하고요, 한 발짝 나아가는 정책으로 연결되는 게 안 되고, 또 이런 비극 앞에 또 이런 비극을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비즈니스만 판을 칩니다. 특히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문제하고 육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운동하는 인간들, 그리고 이 좌파의 정책을 하는 여성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성계는 도둑놈의 집단에다가 감정 소비만 오지게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한다. 우리는 이런 걸 문제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감정 소모하고 이상한 인간들 밥벌이하게 해주는 거로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극 앞에서 제가 다시 정책을 생각하고 정치를 얘기하는데, 비극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걷어서 돈을 어떻게 배치해서 이런 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을까?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회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 좌파도 좌파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선적인 거에서 놓치고 있는 너무 많은 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평을 하라면 항상 논평을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